윤대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퇴근길이시고. 아니, 이제 들어와서요. 아까 네, 미팅만 해놓고, 네.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뭐 회의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이제 회의는 아니고요. 이제 네. 퇴근해서 그 집에 왔습니다. 어, 요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요즘요? 네. 뭐, 글쎄요, 어떤 컨디션, 뭐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 관리 잘하는 건데. 컨디션이 아, 항상 뭐. 일정하다는 건, 그게 아니라 요즘 좀 살이 쪄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살이 쪄서. 어, 좀 빼라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 약간의 어떤, 뭐랄까, 활력이 좀 떨어진다. 아, 스트레스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떤 걸로 푸세요? 이게 가족들하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이럴 때. 자야죠. 어, 자야죠. 어. 아니, 얼마 전에 아는 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엔진 오일을 직접 만드세요. 생산을 하세요, 엔진 오일을. 네네네. 엔진 첨가제, 엔진 오일, 뭐, 저 뭐냐, 옥탄가 부스터, 뭐 이런 종류의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그 브랜드, 그러니까 파워 드래그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하여튼 뭐, 그 사업을 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요새는 그래도 매출이 좀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엔진오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그 성능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이래야 되니까 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메르세데스 모델 중에서도 AMG 모델이나 뭐 BMW 모델, 뭐 M 모델이나 뭐 이런 것도 고성능 모델 라인업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요새 저기 생활에 뭔가 이 소확행도 좋지만 뭔가 한 방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 내 자신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다가 둘이서 BMW 드라이빙 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인천공항에. 인천공항 가는 쪽에 네. 그거를 2주 전에 예약을 했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어떤 차종과 그분도 관심 있는 어떤 차종을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예, 그 드라이브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택시식으로 뭐 해안가를 달리는 것도 있고 다른 코스도 있고 뭐 SV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하는 공간도 따로 있고 근데 제가 신청한 건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도 트랙을 도는 거예요. 10만 원. 40분 도는데 음,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아침에 첫 시간. 9시 10분 타임이 첫 타임이어가지고 어제 가서 타고 왔거든요. 그분은 BMW 모델 중에서 M3라는 모델 타고 저는 M340i라고 해가지고 가솔린 모델인데 뭐 어쨌든 탈 때는 한 40분간 뭐 다른 어느 곳에서 또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드라이빙을 딱 할 당시만 해도 스트레스 풀린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딱 타고 그렇게 집에 왔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새벽 한 4시 정도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 입 안쪽이 물집 잡히듯이 뭐가 잡혔더라고요. 오늘 컨디션이 오늘 제가 5시간 외부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너무 바쁘고 그러면 점심에 식사를 못하고 연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늘 딱 그런 경우인데 사실 5시간이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오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한다. 체력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이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는 이런 거 말고 아까 윤대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수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걸로 에너지가 좀 해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좀 감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있는 100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엑스트라로 더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오늘 또 하시는 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번 달에 23일 날 우리 MT 있다 그러잖아요. 네. 울산이라 그러는데 와, 씨, 그땐 또 토요일인데 가능할까? 막 그래서 아무튼 갈 생각인데 이거 그날 어떻게 시간 되십니까?
아, 저는 못 가요. 어. 왜냐면은 저는 주말에 또 일을 해서, 아, 지금 하시는 일은 예, 또 일을 또 해서. 그러면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은 언제세요? 토요일 날만 짝, 그냥 공휴일 날만 약간 쉬죠. 토요일 날도 잠깐 뭐, 그 오전에만 좀 쉬고. 아니 근데 저기 목회 활동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 그걸 하고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고요. 바쁘시겠네, 진짜. 주중에는 일을 하고요. 그럼 목회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일하고 똑같이 그냥 일하는 느낌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충전도 되고요. 뭐 일, 어, 그러기도 하고요. 예.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때 토요일이면 이제 네. 좀 오전에부터 회의가 있으면 뭐 잠깐이라도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나서 뭐 좀 그렇게 하고 올까 싶었는데 뭐 3시부터니까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예, 예. 우리 저기 일정이. 예, 일정이.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음. 가까운 거리면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차로 갈 수 있는 거리면 어느 정도는 가겠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 혹시 지금 목회 활동 하시는 게 네. 뭐 어느 정도 수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면 직접 예배를 집도 하시고 집도라 그래 뭐라 그래요? 예, 집내야죠. 예. 예. 그것도 그렇게 하죠. 하시는 거. 예, 그것도 하죠. 아, 그러면은 그 아니, 강,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로 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중에도 좀 가긴 하는데 주말 어, 위주만 가죠. 근데 그 집내 한다 그러나요? 집내? 네. 집내 할 때 설교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주중에 교인들 합니다. 앞에서. 주중에 해요. 야, 대단하시입니다. 주중에 하고 그런 거 다 이제 준비하시. 교환도 따로 만들고요. PPT도 다 만들고. 아, 요새는 교회에서도 PPT 띄워놓고 해요? 원래 했었어요, 예전부터. 요즘은 아, 뭐 진짜요? 동영상으로 되니까. 저는 이제, 예. 예, 저기, 옛날에 한 20년 전부터 썼죠. 뭐, 그때. 아, 진짜요? 예. 네, 김철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저기 뭐야, 볼륨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조절을 제가 잠깐. 지금 어느 정도 볼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들리세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아까는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예. 아, 지금 퇴근하셔가지고, 막 이제 예, 들어오신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그냥, 누가 봐도 너무, 너무 힘들다. 이런 게 너무 얼굴에. 오늘 지난번에 컨디션이 저랑 좀 네? 시험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험 어, 준비한다고? 이번에 어. 시험. 잘 보셨어요? 어제 보셨어요, 어제? 아니, 산업기사 봤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봤어요? 아, 어제 잘 산업안전 보셨어요? 기사론. 뭐, 1차 때는 못 봤는데 2차가 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된 것 어,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어제 저 아시는 분이 그 안전기사 2차 시험 보러 간다고 그러면서 몇 점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뭐 기사만 따면 되는 거지. 그게 60점만 넘으면 되지. 뭐 다 맞는다고 거기 자격증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수고했다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야, 잠깐 제가 윤대기 아버님하고 뭐 얘기하던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예, 윤대기, 말씀하세요. 예, 윤대기 아버님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어쨌든 설교하는 게 전체 어쨌든 이 뭐라 그러죠? 식순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예배, 아, 근데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예배 식순에 그러면 어떤 시간이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거죠? 뭐 설교는 몇 분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제 대충 뭐 1시간 안에 웬만하면 끝나니까요. 네,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 오후에는 뭐 특별하게 해서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뭘 하던가 하면 그거는 이제 순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네, 그 외에 그냥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듯이 네. 뭐 이렇게 하긴 할 때는 뭐 50분 할 때도 있고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요. 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죠. 어. 음. 그러면 좀 지금 그렇게 하신 지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요. 네. 저 저희가 한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네, 1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지금 그래도 한 10그 정도 되죠. 10년, 15년.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직을 받고 나서는 한 그 정도 되고요. 네. 그 전부터 하면 한 20년 넘었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 5년 12년, 지났죠. 저희는 12년 정도 걸리는데요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저기 풀은 직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격을 갖는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이제 풀 멤버십이 그러니까 멤버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멤버십이 뭔 어떤 멤버십이죠? 그 자격이 있는데, 저희들도 네. 그 과정이 있거든요. 예, 이제 예, 그 학교를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인턴십이 들어가야 되고, 인턴십 어, 후에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예. 과정 좀 지나가야 그때 이제 그 자격이 이제 주어지긴 하거든요. 어, 처음에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나죠. 처음 그 집내를 할 때, 처음에 딱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딱 시작했을 때. 근데 뭐 예전이라 뭐, 근데 좀 기억은 나긴 하는데, 예. 얼핏 기억이 나는 거지, 뭐 거의 뭐, 대중 앞에는 많이 서 있어서, 어, 예, 뭐, 그러진 않죠. 그럼 어떤 느낌이세요? 그렇게 그 교인들 앞에 서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약간의 긴장감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근데 건지 아니면, 항상 그거는 있죠. 그거는 어, 대중 앞에 있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저기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네네. 독고다이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음. 근데 확실히 그런 것 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분 아드님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저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네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어딘지 모르고 갔다가 나는 교회 그렇게 큰데 처음 봤고요. 무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진짜 막 와, 거긴 크죠. 네. 규모가 뭐 더더군다나 서초동 그 비싼 땅에 그 교회가 네. 막 어휴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갔는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안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음, 저는 그렇죠. 제가 실제로 가본 데 중에 제일 큰 데였던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또 몇 달 전에 아시는 분이 이제 저기 성당에서 결혼하신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성당 100년이 넘었다는 그 성당에 또 갔는데 또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의 또 뭐 그런 게 좀 있고 좀 음. 가끔 교류도 합니다. 그 신부님들하고 교류도 하고요. 뭐 교류한다는 게 법사님하고도 교류를 하고, 교류 예,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사회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뭐그 친구들은 워낙 또 리버럴하니까 예. 그런 친구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뭐 음. 극보수를 달리는 친구들은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 예. 음, 어떤가요, 그런 게? 왜냐면 저는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강의할 때 세 가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어떤 거요? 외부 강의할 때 네,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어떤 거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그런 얘기가 딱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 이게 뭐 이제 좀 얘기의 주제 안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저는 어쨌든 어, 본능적으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중 앞에서는 뭐 이제 그때그때마다 토픽이 틀려져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예. 대화 주제를 서로 불편한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쪽 끝에 있는 사람과 이쪽 끝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류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또 막,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좀 아, 그 얘는 정도 또 선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극과 극이 또 만나면 좀 대립은 하는데 뭐 예, 저도 뭐 극과 극은 아니라 예, 그리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합니다. 어. 우리 김철 하고님이 좀 어떠세요? 예, 뭐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귤 먹습니다. 귤이요? 요새 귤 철인가요? 아, 아직은 예, 아닌데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철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혼자 좀 먹었어요. 일하시면서 예. 본인 성격과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친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일하시는 분 중에서 유난히 잘 맞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슬기롭게 중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용을 어떻게 잘 타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으세요? 아, 예전에는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같이 했었는데, 네. 요새는 직원이 몇 명 근무를 안 합니다. 그냥
두세 명, 이제 세 명 있다가 이제 두 명만 하고 있어요. 어, 뭐, 그래서 뭐 굳이 뭐, 맞든 안 맞든 뭐, 그냥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거슬리거나 이런 건 아니겠네요. 예, 뭐 그냥, 그러려니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뭐,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뭐, 음, 굳이 뭐 맞추려고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 어차피 다르니까, 뭐 서로 너랑 나랑 다르는데, 뭐, 굳이 뭐 그냥 서로 인정해 주고, 뭐 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약간은 뭐 이렇게 너무 친밀해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그 예, 정도 사이를 딱 유지한다. 예, 그 정도, 예, 그렇게. 음. 윤대 가우님은 그런 경험 좀 있으신가요? 뭐 어떤 제가 거요? 봤을 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 사람하고 안 볼 수는 없어요. 뭔가 네.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고 계속 뭔가를 계속 같이 하게 되는데 유난히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 분 있죠. 에너지를 뺏기는 분들도 많이 예, 있고. 예, 예. 그런 괜히 같이 데서 있으면 이상하게 에너지가 뺏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에너지까지 뺏겨요? 뺏겨요. 에너지를 뺏겨요. 어떤 분들이 에너지를 뺏어가나요? 이-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음, 음, 음.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모든 만사에 부정적인 분들이나, 아, 있죠. 맞아요. 매사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 분들. 아니면은 매사에 전투적인 분들이나, 그렇죠. 그런 그리고 분들이 있죠. 이제 그, 좀, 그러기도 하고, 또 항상 뭐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나, 아, 아니면은 이제 억눌림 속에 있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정의 욕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맞죠.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은 자기의 겉을 어떻게 보면은 내면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네. 외면을 치장하면서 좀 그, 유리 같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네.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에너지가 소비가 좀 많죠.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과부하가 걸리면 조금씩 더 빨리 닳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감정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이제 감정을 소비할 때, 근데 그 감정의 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제 어,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저 이제 심리학도 전공을 했는데, 네. 심리학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들어줘라. 근데 이제 음, 심리학에서의 그 단점은 네. 내면에 있는 거를 아픈 곳을 찔러서 나오게 만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담자의 상담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안에 네. 있는 그 아픔을 쏴서 끄집어내서 하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들거든요. 그 옆에 있을 때 좀 많이 에너지가 좀 많이 뺐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기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물어보면 네. 나름대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만의 또 노력이 또 따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족이 돼야 또 상담도 하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과부하 걸리는 거를 그렇게 소모된 거를 어디선가 충전을 하고 와야 이제 거기서 또,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남자들은 또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기만의 충전의 시간이 개개인만의 성향에 따라 틀리죠. 뭐 음, 액티비티한 거가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가만히 있어야 충전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음. 그거는 내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내가 충전이 되는가를 이제 찾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살려면 어쨌든 아니,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지쳐 있고, 음, 항상 본인은 방전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음. 본인이 다시 완충이 돼야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음,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내면에 있는 걸로 그냥 삭히시는 분들이 예, 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내가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풀리는 거죠. 아, 음, 이미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네, 자체는, 표현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원래. 예. 얘기하면서 본인이 풀어내는 거다, 이건. 네네네네. 어찌됐건 음, 누가 내 얘기를 계속 들어준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김철아군님은 좀 어떠세요? 자기만의 푸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아, 요새는 그냥 집 누르고 살아왔습니다. 한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은 아무 그뭐 해소 안 하고서 살아봤고, 이번 네. 주 친구들 좀 만나고, 집에도 좀 다녀오고, 그렇게 좀 절실하게 이번에 좀 합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좀 어, 원래 산업안전 기사를 딸 준비를 했는데 필기에서 몇 개, 한 두세 개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안전 네, 산업기사만 돼서 네, 이거라도 따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하나 따는 게 목표였는데, 네. 이번에 그거라도 그게 최고,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나마 잘 1차 실기 1차를 봤는데도 못 봐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뭐 두 번째 그 작업형이 좀 쉽게 나와서 그나마 그런 유한은 삼습니다. 그걸로 이제는 좀 음, 즐겁게 살아야죠. 이번에 음, 울산도 MT도 신청하고 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기 뭐야, 23일날 뵙겠네요. 예, 그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차 가지고 가려고 지금. 아, 저도 지금 구미 쪽에 있어서 네. 차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 구미에서는 가깝죠, 울산이. 그래도 한 2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 다녀오긴 했는데, 음. 저는 한 4시간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출발하면. 예,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시간 걸리는 건 정도. 네, 지난번에 울산을 한번 다녀오긴 했었는데, 네. 그때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울산에 음. 뭐가 맛있나요? 아니, 뭐, 음식은 잘 모르겠고, 한번 그냥 바람 쐬러 드라이브 삼아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어. 제가 예전에 그렇죠. 여기 김선호 학원이 고래고기를 얘기하는. 아니, 울산에 가면 고래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근데 요새 그 포경 산업이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고래 잡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제가 교수님 과목을 두 개 듣고 있더라고요. 안전심리하고 안전연구 방법론? 네네. 예, 두 개인데, 이제 과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네. 일상 속 불안전한 행동 사례 고찰, 이게 딱 한 가지 주제로만 적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몇 개로 이렇게 뭐, 자유예요, 자유. 자유. 아, 분량이나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짧게. 예, 많이 아, 해봐야 그 읽는데 시간만 많이 걸리고, 뭐 A4 어디 용지에 뭐 다른 사람이 한 거 막 붙여놓고 이러면 막 오히려 감점할 거예요, 그냥. 짧게. 예. A4 용지 한 장도 되나요? 예, 되나요? 그럼 딱 아, 좋죠. 거기서 아, 나름의 제가 주요 보고자 하는 거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찰이 중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했다, 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분량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일기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이제 8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목요일날 강의하고 제 지인이 그 전날 8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시간짜리가 한 세팅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를 제 지인이 했고 후반기를 제가 딱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강의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 같은 경우는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스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본인이 교육생들 피드백을 딱 받고 굉장히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 전날 하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제 외부 강의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좋은 사람들의 평가로 도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욕심 아니냐고. 그럼 십몇 년 나같이 오래 한 사람 어떡하냐고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그거는 너무 욕심이고, 그리고 또 타격 받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거기서 데미지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트라우마처럼 돼버리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래 뭐 어쨌든 넘어가자 이것도 안 되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요번에 8시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안에 대해서 좀 찬찬히 적어보고 한 복기를 한번 해보고 어떤 거를 강화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어제도 전화 통화하면서 느꼈던 게 그게 약간 트라우마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밖에 못했어.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본인이 생각이 딱 고착화돼 있으니까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제 얘기했던 건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이 만족이 안 되는 거는 그 대신에 어쨌든 앞으로 뭔가 이렇게 강의 의뢰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지금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멀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조금씩 하긴 초보자가 8시간을 강의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다 이게 한두 시간 하는 것도 힘든데 예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요. 그런 거 보면서 문득 한 십몇 년 전에 제 모습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게 참 아, 누구에게나 처음이란 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때 나도 타격을 많이 받았지. 이런. 결국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회복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또 그러면 점점 베테랑이 돼 가는 거니까. 아까 그래서 윤대규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뭔가 방전이 되고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본인만의 재충전하는 뭔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들하고의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또 재충전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니면, 또 아닙니다. 가져가고 또 네, 때로는 있는 게 네. 에너지를 뺏길 때도 있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네. 그 토요일은 어쨌든 쉬는 시간을 마련하시지만 일요일은 또 목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게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잖아요, 그게. 그게 취미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렇죠. 그럼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직무 스트레스라는 게 있겠고. 아니, 나름, 저도 한 20 몇 년 이상을 했으니, 음, 뭐,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미리미리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을 좀 음, 쪼개서 써야 되니까, 어, 뭐, 할 거를 미리 해놓고, 좀 미리 할 거는 해놓고, 과제도 같은 경우에도, 강의 계획, 예를 들면 강의 계획서가 나오면, 그, 어림 잡아서 미리 좀 써놓고, 그래서 그 시간 음. 되면 그냥 제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저기 윤대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렇게 목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만약에 그때 내가 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못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음, 있으면 뭐 출장을 가더라도 네. 이제 금요일까지는 끝내고 토요일 오전까지는 끝내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음, 그러니까 좀 피곤하죠,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해외 출장도 자주니까 해외 출장도 갔다 오는 거는 이제 뭐 밤에 가서 뭐 이제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2박 4일로 가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어떤 종교적 신념인가요? 반드시 그 아니 주일은 내가 신념이기도 하고 뭐 제 원래 본업이니까요, 이게. 음, 이거 외람된 질문이 아니면 그러면 그 네. 본업이라고 하는 건 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걸 통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업이라고 아니요, 이제 말씀하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는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있었으니까요. 음, 그러다가 이제 한국 오면서 이제 이중직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지금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럼 그렇게 원래는 생각하면 이제 예, 그거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목표는 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미션이 음, 이제 그쪽이니까 이제 예, 콜링이 그쪽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음, 그쪽으로 저는 방향을 원래는 있었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주객이 이게 이거고 이거라고 구분을 짓지는 않으니까요. 어찌됐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가르침이 뭐 프리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엄청 중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 좀 나름대로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할 때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 보여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뭐 한 번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나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음. 김철 그래서 아버님은 뭐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금 윤대기 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절대 깨지지 않는 어떤 루틴. 이거 내 인생에서 이건 절대 회피할 수도 없고, 이건 내가 무조건 해나가야 돼. 뭐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그 계획 세워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네.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출근, 제 시간에 출근, 계속 그 계획적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음, 음. 엄청나게 뭐 계획을 세우고 그러진 않아도 그냥 어느 음. 정도 짜여진 틀에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것 같다, 소모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뭐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네. 뭐 인생 자체가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실. 아니, 지금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기, 인생이 재미없을 것까지는 없지 않아요? 왜 아, 재미없다는, 뭐, 아니, 그다지 뭐, 아니, 제가 예전에는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한 어? 10년 가까이 쳤는데, 근데 네, 이전에도 뭐, 탁구,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네. 이제 거기 미쳐가지고 거의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명절에도 나가서 매일 운동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쥐띠거든요. 72년생인데, 에?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에? 72년생이세요? 예, 좀 좀 어려 보이죠. 와, 어려려. 엄청 동안이시네, 그러면. 아, 근데 사실은 다 여기저기 아파요. 와, 여기, 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네. 82년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인데? 에이, 좀 어려워 보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네.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어. 사실은. 그럼 그렇게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가끔씩은 보면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제가 많이 그렇죠. 그렇게 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드민턴을 그렇게 열심히 치고 이게 어쨌든 인생의 낙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고 약간의 그런 서글픔 뭐 이런 게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로 해소하세요? 뭐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거 그나마 좋아해서 뭐 그런 음. 거 드라마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보고 뭐 그런 거 유튜브 요새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 뭐 유튜브 이게 하나 보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 그 쇼츠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계속 보게 된다고 이게. 예. 이게 유튜브 끊어야 되는데 이거 저도 이런 말 하면서도 이게 끊을 수가 없고 뭐 뭔가 요새는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이제 어디 가는데 아까 윤대가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디 이제 영종도 이동하는데 갑자기 타이어에 공기압 체크가 뜬 거예요. 근데 또 일요일 그러니까 타이어 가게가 문을 안 열잖아요. 다. 그래서 근데 차 뒤에 그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순간 되게 난감하더라고.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앞으로 가려면 한 50km 더 가야 되는데 이 경고등이 떴는데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건 또 키트는 써본 적도 없고 야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또 근데 또 해보니까 또 키트 쓰는 그 키트를 저기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로 나오다 연속된 그림도 아니고 이미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또 독일어로 돼 있었나? 제가 작년에 독일차를 사가지고 독일어로 돼 있어. 이게 영어면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독일어니까 도대체 모르겠고 막 이러는 고민하다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검색해 보니까 누가 또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어제 자, 이게 유튜브의 순기능이다 이거. 이거 만약에 이런 거 없었으면 이거 내가 또 헤매고 못했을 텐데. 음. 김선호 하고님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는 화면 마약이라고 한 번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후딱 막 시간 확 지나가 버리고. 음. 그 따로 요새 운동하시는 건 없으세요? 김천하고님은? 그러면? 뭐 아침 먹고 산책, 점심 먹고 산책, 저녁 먹고 공원 한 두 바퀴 이 정도? 그게 루틴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산책 정도 하시는 거? 예, 예, 요새는 그걸로 예. 그러면 윤대기 하고님은 뭐 저요. 체력 뭐, 증진을 하기 위한, 저는 이제 좀 빼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여름엔 너무 더웠으니까. 근데 그 전에 네, 퇴근하고 나면 뒤에 뒷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산에 갔는데 네, 요즘은 또 그걸 안 하고 있고 또 네, 한동안은 또 이제 그 뭐 맨발 걷기가 요즘 또 유행이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요즘 공원도 좀 잘 돼 있어서 뭐 네, 그것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꾸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많이 있어서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아니, 저는 요새 러닝이 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사실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력 운동 좋아하지만 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주중에는 거의 피트니스 센터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러닝화를 샀어요. 밤에 좀 뛰려고. 근데 한번 뛰러 나갔는데, 와, 진짜, 저는 그냥 뉴스에서만 봤지, 그 러닝 동호회 분들이 요새 그 얼마나 붐인지 못 뛸 수가 없어요. 음, 본인들끼리 무리지어가지고 막 뛰니까 이게 뭐 연고도 없고 저는 뭐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러닝 하나 신고 나가지고 뛰는데 와 이게 못 뛰겠더라고 이게 그들 무리에 끼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어색하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는 분 그러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이 요새 또 많이 저를 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라톤을 좀 다시 하자. 근데 마라톤 하려면 또 잘 아시다시피 그냥 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몸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름의 운동도 해서 체중도 지금이 제가 한 185에 체중이 한 120kg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 이 진짜 러닝 제대로 하려면 한 30kg 이상 빼야 되는데 이게 야 그럼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또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음. 참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예전에 막 그렇게 향유하고 재밌게 놀았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 지나면 또 내일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밤부터 좀 춥더라고요. 네. 예, 저도 예, 아까 낮에 이렇게 쫙 이동하는데 아, 어제하고 확실히 다르네 이런 느낌이 또 되게 많이 들고 이제 11월 오늘이 4일이니까 야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인가? 야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제 파카를 끊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윤대호 야구님은 여름하고 요새 뭐 우리나라가 뚜렷한 사계절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길고 겨울이 길어졌잖아요. 네. 여름, 겨울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어, 둘 다 싫은데요. 근데 네. 글쎄 겨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름보다는 그래도. 음, 왜냐면 여름은 또 너무 덥고 음. 또 아무래도 또 그렇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또 겨울을 또 어, 좀 빙판만 아니었으면 좀 좋겠다 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추운 거는 겨울, 괜찮은데 네. 좀 운전하면서도 그러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은 더우면 이게 옷 벗고 벗다 보면 더 이상 뭐 어느 정도 이게 벗을 수 없는. 근데 겨울은 추우면 그냥 껴 입으면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인가요? 우리 김철아버님 좀 어떠세요? 예, 저도 겨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름은 더워서 너무 짜증나서. 아, 더우면 너무. 근데 진짜 올여름은 진짜 너무 최강이었어요. 와, 올여름은 정신을 하나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외부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장 하복을 입고 다녀도 진짜 일주일도 못 입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라이클닝 맡길 정도로 땀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음, 올 겨울. 그 작년에도 사실은 겨울에 춥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정장류나 이런 거는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이 기성복이 팔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에 큰맘 먹고 이제 코트를 맞췄는데 캐시미어 뭐 좋다 그래가지고 좀 돈을 좀 줘가지고 잘 맞췄는데 아 작년에 딱 두 번 입고 나머지 다 파카 입고 다녔어요. 아 이게 도저히 코트는 입을 수가 없고 추워가지고 음, 음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갑자기 또 아 이게 코트 드라이 안 맡겼는데 지금 어떻게 입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요새 참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김철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겨울철이나 이럴 때 특히나 이렇게 좋아하는 별미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아까 귤 드셨듯이 뭐. 네. 아이, 예전에는 이제 입맛이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멍멍이도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좀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안 먹게 아, 되고, 아, 아. 뭐, 뭐탕 같은 거 예전에 순댓국도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 너무 질려서 뭐 그런 것도 좀 별로고, 어. 특별히 뭐 석화 뭐 이런 거 그 정도 뭐 예, 뭐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되게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한 5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을 전어가 진짜 맛있다, 뱀이다, 진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정도로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식사하던 분한테 아니 가을 전어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이거 올 가을에 전어 좀 먹자고 그런 얘기 딱 하니까 아니야 전어는 지금 먹어야 돼. 왜 전어를 시키는 거예요? 전어가 구워서 나왔는데 이거를 뭐 대가리 띄고 소위 그렇잖아요. 우리 대가리 띄고 막 이러려 했더니 전어는 대가리 띄고 먹으면 안 되고 그냥 통째로 다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대가리부터 이제 무겁고 처음에는 약간 비유도 사놓은 것도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꾹 참고 꼬리까지도 익히면 안 돼.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먹고 난 직후에는 이게 역시 가을 전어 맛있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늦 여름 정도 되면 매년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다 그 되게 고소했던 전어. 근데 진짜 올해도 못 먹었어. 이게 찬바람 되면은 전어 못 먹는다면서요. 뼈가 없어져가지고. 음. 이 그러니까 참 이런 별미를 좀 먹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그 김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처음 그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전혀 어, 70년 초반 이렇게 태어나신지 모르고 당연히 80년대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이를 좀 먹었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선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선배들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걸 많이 느꼈냐면, 우리 선배 나이 많이 먹었네.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뭐 보고 있다가, 선배 이거 좀 봐봐요. 딱 보면, 선배가, 와, 그럴 때 제가, 아니, 씨, 안경을 왜 들어? 그런 얘기 할 때, 우리 선배 노안은 언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야, 씨, 나 저기 박사학위 할 때, 나 박사학위 하고 누나하고 바꿨잖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김철아고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뭐 전 다 조금 전에 이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몇 년 전에 노안 왔을 때 정말 슬펐고, 어, 예, 노안님 한번 와서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니, 노안은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한 40대 3, 4년 중반? 정도, 아니 3, 4년 정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노안은 어, 지금 뭐 안경도 뭐 다초점으로 사용하고 귀도 잘 좀 더 안 들리는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다 뭐 좀 젊어 보이지만 좀 더 어려 보이지만 조금 몸은 신체 나이는 예. 전부 다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간 게 아니고, 저기, 아니, 저기, 당황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뭐, 그게 뭐, 누구한테나 오는 건데, 뭐, 어쨌든, 시간의 편차가 좀 있을 뿐인데, 우리 저기 윤대기 하고님 아직 그러면, 저기, 노안이나 이쪽은 아직, 아니요, 전 시력은 다행히 괜찮은데요. 예. 예, 괜찮은데, 이제, 글쎄요, 이거는 뭐, 눈은 다행히 뭐,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긴 음.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멀리 있는 게 좀 잘 보일 때도 또 가끔 있긴 한데, 그러면 아, 혹시 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밤 운전이고 밤에 뭐 아무리 악천후라도 밤에 운전하는 게 전혀 뭐 무섭다거나 뭐 안 보여가지고 이게 가늠이 안 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 요새는 운전할 때 좀 그런 게 좀 있다든가 뭐 이런 아니요, 밤에 운전하는 것 자체가 요즘 좀 별로 안 싫더라고요. 음. 아 저기 우리 김선호 김선호 아버님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아버님이라 부를 때 서글프셨어 아 그렇죠 아버님이라 부르면 좀 근데 뭐 사실 간호사분들이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해요 아무튼 야, 그런 것처럼 뭐 이게 뭔가 어떤 시간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근력 운동 하는데, 그날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도 끝났다. 오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한
40대 좀 넘어가가지고 그 전에는 하고 나면 뭐 뻐근하고 뭐 이런 게 있어도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되면 원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랬는데 한 40대 넘고 그렇게 운동을 필이 나가지고 아 좋아 막 신나가지고 딱 했을 때 한 2, 3개월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 막 계절이 바뀌어가는데 오 이게 어깨가 이거 뭐 어깨 다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팔이 빠진 거야 뭐 이 느낌이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도 모르게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약간 그렇게 생각할 때 아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가 요새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2022년에 월드컵이 한창 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 올라갔는데, 16강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본선 마지막 경기를 할 때, 그때 MBC에서 저는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인데, 그때 안정환 해설위원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마음이 안 꺾이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바닥 나버리면 정신적인 어떤 이런 의지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새도 오늘 아침에도 참 그런 게 어제 이제 대부분의 일정을 한 8시까지 맞췄어요. 밤. 오늘 아침에 5시에 나가야 되니까 아 그럼 8시에 지금부터 자자.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자. 그래서 새벽 3시에 운동을 하고 5시 출발하는 거야. 딱 했는데 아침에 5시에 눈 뜨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이제 못 일어나네 이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아 큰일 났네 운동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 것처럼 어떤 윤대가고님은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뭔가 확연하게 달라진 나를 어떤 발견하는 뭐, 예전에는 뭐, 1시에 자고 뭐, 밤을 새건 뭐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요즘은 10시 좀 넘으면 이제 들어가야 돼서 이제 한 11시 안에는 자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그 다음날 좀 확실히 여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1시 전에 주무셔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야 4시나 5시쯤 일어나죠. 4시. 4, 5시쯤 네, 4시, 4시에 일어나죠. 한 6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6시간도 못 자요. 보면 한 4시간,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무시면 낮에 보충을 좀 하세요? 수면을? 아니요. 그 수면이 절대적으로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느 정도는 좀 때로는 잘 때도 있고요. 네. 아, 네. 김철아버님은 어떠십니까? 몇 시에 주무세요? 네, 제가 요새 초저녁잠이 많아져서 한 네, 9시, 10시에 자서 네. 한 2시, 3시에 항상 깹니다. 요새.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이제 또 한 시간 또 잠들다가 이제 그때 출근하는 거죠. 6시 정도. 좀, 그게 또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수면이 한 9시, 10시에 자서 한 3시, 눈 떠보면 이제 충분히 잤다 생각 들어서 눈 떠보면 새벽 2시, 3시. 그러면 일하시면서 안 피곤하세요? 그래서 한 5시 정도만 되면 숨이 차고 막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 약간 이제 5시, 6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져서. 안 됩니다. 이 6시간도 너무 안 돼요. 이게 잠을 더 자야 돼요. 한 7, 8시간 자야 되는데 쪽잠을 채워서라도 이게 너무 수면이 부족하면 이 사람이 더 병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기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지금부터 좀 추워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났을 때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김철아버님도 예, 여기 윤대배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 병원에서 아버님이라 불리시는 우리 김선아 아버님도 그렇고 김진애 아버님도 퇴근 잘하시고요. 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편한 받으십시오.